안녕하세요. 읽고 쓰는 삶을 살아가는 미라쌤 김진수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책을 좀 가져왔어요. 이분과의 인연을 한번 돌이켜 보니까 저에게 정말 뜻깊은 선물을 안겨주신 분인데, 제가 그 전까지는 제주도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이분 덕분에 가게 됐습니다. 저에게 강연을 의뢰한 거예요. 그쪽 학교에 가서 강연을 했고, 또다시 또 한 번 또 불러주셨고, 또 두 번 이렇게 가본 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 감사했던 것은 선생님과의 인연이 되었다는 것에 더욱더 감사하더라고요. 이 선생님이 독립 출판을 통해서 책을 내셨어요. 그 책이 어떤 책이냐? 짜잔! 마음을 비추는 시간입니다. 은혜의 짐이라고 되어 있죠. 글 쓰고 책 읽는 것을 최대의 즐거움으로 여기는 42세 여자 사람. 아주 작은 것을 기억하고 기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아주 작은 것 하나에 상처받아 울기도 하고 아주 작은 것 하나에 기뻐서 날아갈 듯한 기쁨을 느끼는 사람. 그 사소한 작은 것에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싶어서 매일 쓰는 사람.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좀 소개하는 이유가 감동스럽고, 무엇보다 여기에 제가 또 하고자 하는 말들이 많이 좀 담겨져 있더라고요. 우리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책을 한번 가지고 왔거든요. 그 서문에는 모닝 페이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줄리아 카메론의 아티스트 웨이에 우리의 창조성을 깨우는 아침마다 이렇게 글쓰기를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명칭을 모닝 페이지라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나온 대로 이렇게 따라하다가 드디어 이제 4명과의 그 대화의 글이 나옵니다. 자, 한번 낭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7주의 시도와 새로운 경험으로 조금 용기가 생긴 저는 제 마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내면의 목소리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아이야,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너의 마음을 알고 싶어. 내면의 아이가 들려준 뜻밖의 목소리. 나 살고 싶어. 이후로 새벽마다 나타나서 나를 깨우고 꿈속에 등장해서 메시지를 전해주던 내면의 아이. 글을 쓸 때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 마냥 수많은 상처들과 얼룩졌던 감정들이 매 순간마다 나타나서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살고 싶어. 나를 알아봐줘. 이 책은 그 내면 아이와의 그런 대화의 글이 상당히 많죠. 그 다음에 그 일상 속에서 그 바라본 자신과의 그런 만남에 대한 글들이 되게 많은데요.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와의 내면의 대화를 거의 하지 않은 채 바쁘게 살아가요. 매일매일 열심히 살지만 정작 나와의 대화는 거의 없이 살아간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저와의 대화 없이 남과의 대화에만 치중하고, 또 쉴 때는 뭐 TV 보거나 인터넷 검색하거나 유튜브 보거나, 그러다 보면 항상 남의 거예요. 남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는데 정작 내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여 본 적이 없었던 사실을 저도 뒤늦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 모닝 페이지를 쓰다 보면은 자기 내면과의 대화를 꾸준히 하거든요. 2017년 3월부터 우연하게 시작을 하게 돼서 책을 읽고 책 속에 나온 좋은 문구를 따라 쓰기도 하고, 필사책을 활용해왔고, 거기서 말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거기에 관련된 글을 한 편 쓰고 하루를 이렇게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이 모닝 페이지의 효과를 톡톡히 보게 된 것이죠. 그 덕분에 이렇게 저자의 삶을 살아간 어떻게 보면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라고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은혜 작가님이 이렇게 모닝 페이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꾸준히 쓸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이 책 속에서 발견하게 됐는데요. 여기에 이제 글이 이렇게 나와요. 몇 년 후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생겨난 불안과 우울함도 계속 막연했다. 특히 아이를 사랑해주고 싶어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아이를 아끼고 사랑해야지 라는 마음을 먹을수록 알 수 없는 우울감과 이유를 알 수 없이 크게 나오는 화가 나 스스로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죄책감만 늘어갔다. 그러던 중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 당시 생후 18개월이 된 막내와 38개월이 조금 넘은 큰 아이를 제주에 남기고 일주일간 서울에 가서 수술을 받고
입원을 하게 되었다. 삶과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던 시기이다. 수술이 끝나 집으로 돌아오는 날 너무나 크게 감격하고 눈물을 흘렸다. 아이들을 다시 만나는 기쁨이 너무 컸다. 그러나 수술 후에는 경과를 보기 위해 두세 달 간격으로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했다.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좀 생각을 하게 된 거잖아요. 미라클 모닝의 할 엘로드도 죽음에 직면하고 나서야 비로소 삶을 더욱더 깨닫게 되고, 메신저가 되라, 백만장자 메신저의 저자 브랜든 버처드도 죽음을 맞닥뜨리고 나서 그 이후에 만난 일상의 삶의 소중함을 더 많이 느끼고 그 메시지를 토대로 해서 더 많은 사람한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죽음에 맞닥뜨렸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가장 되게 저를 힘들게 했던 정신적 죽음, 우울증에 이렇게 빠졌던 적이 있거든요. 2016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8개월 동안 너무나 힘든 죽음의 순간이 그렇게 있었는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 극복에 도움이, 저에게 큰 혁신적인 공을 했던 것이 바로 모닝 페이지였고, 그 덕분에 저도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고 계속적으로 기록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혜 작가님도 이 갑상선암이라는 그 진단을 토대로 해서 그 이후로 일상이 더욱더 소중함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기록들이 이렇게 또한 모아져서, 물론 그 전부터 기록한 것도 있겠죠. 그 전의 기록과 그 후의 기록은 차원이 또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더 일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확연히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면요, 뭐가 바뀌냐?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동시에 바뀌게 돼요.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다 배움이고,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한 또 사랑이며,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또 성장시켜주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가치가 있다고 하잖아요. 나의 모든 일상은 가치가 있다, 이런 말로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상이 우리가 가진 인생의 전부다 라고 프란츠 카프카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일상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이 모닝 페이지와 접목시켜서 하루하루를 쌓아가다 보면은 작가님의 제목처럼 마음을 비추는 시간을 더욱더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소중한 나와의 대화를 더 풍성하게 하는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하게 하는 방법, 모닝 페이지를 쓰면 훨씬 더 풍요롭다는 사실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하루도 더욱더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을 더 알아가고 자신을 아껴주는 말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읽고 쓰는 삶을 살아가는 미라센 김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을 비추는 시간!